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네레이터 EMS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제네레이터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비상발전기라는 뜻이고 EMS는 에너지 관리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 단어인데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빌딩의 에너지를 관리한다 그러면 빌딩에 B를 붙여서 뱀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장의 에너지를 관리한다 그러면 팩토리에 F를 붙여서 팸스라고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업이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뱀스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전력난입니다. 이제는 에너지가 곧 화폐라고 하는 시대고요. 아무리 로봇이 많이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이 활발해져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못 씁니다. 그래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줄이는 솔루션이 가장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근데 그 뱀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게 발달됐다 하더라도 최대 효율이 10% 이상 전기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공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잼스는 대한민국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11만 개의 건물에는 비상발전기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전기요금의 30%를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잼스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기업의 효용 가치가 큰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말 그대로 평상시에는 한전을 통해서 전기를 받고 있다가 피크 때, 여름철이나 보통 겨울철을 피크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이 피크 때는 비상발전기를 이용해서 한전 전기를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게 2024년도 6월 달에 시행이 됐고 정식 용어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통과됐구나. 네, 이미 개정이 됐고 6월 달에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분산에너지라 하면 사실 비상발전기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미 비상발전기는 11만 개 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이제 EMS라고 해서 잼스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법제화도 이미 됐고 두 번째는 법이 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발전기의 대부분은 다 이 디젤입니다. 물론 이제 LPG 발전기도 있지만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 발전기도 있지만 디젤이 가장 이제 가성비가 나옵니다. 이 건물이 준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발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발전기가 디젤인데 이거를 틀면 아무리 전기요금을 많이 줄인다 해도 매연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보통은 건물 지하나 옥상에 이런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전기요금을 많이 줄인다 하더라도 매연이 나와버리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이 매연을 96%를 저감하는 장치까지 이미 개발을 다 완료하고 NEP라고 하는 게 신제품 인증이라는 국가 인증이에요. 이걸 받아놓으면 공공기관에 100% 수익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국가 인증까지 다 받아서 매연도 확실히 잡았고 또 하나 뭐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음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분명히 건물 지하에 있으면 옆에 그 건물에는 방에는 다른 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발전기가 한번 돌리면 엄청나게 소음이 심한데 여기는 75dB 미만으로 발전기가 옆에서 가동될 때 저랑 이 정도의 대화가 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소음도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기술도 이미 해결이 됐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좌측에 있는 비상발전기 병렬 운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병입발전이라고 하는데요. 한전의 전기를 평상시에 받다가 이거는 사람이 제어하는 게 아니라 모두 전자동으로 능동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동으로 피크가 발생을 하면 그때 발전기를 돌려서 이 한전 전기와 병입을 해서 한전 전기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한전의 전기는 모든 건물이 쓸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진 전기인데 비상발전기 전기는 아주 거친 전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가 좀 아는 사람들한테 브리핑 하시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비상발전기는 평상시에 비상계통에만 연결이 돼 있고 거친 전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일반 건물이 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대면하실 건데 그게 저희의 기술인 거예요. 그거를 병입발전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편차가 있죠. 첫 번째는 전압 편차, 두 번째는 주파수, 위상각, 상차수 이런 편차들을 저 오차 범위 내로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전전기와 발전기 전기를 동일한 전기로 만드는 기술이 병입발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으면 쇼트가 나고 다시 말해서 터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으로 제도가 됐다 하더라도 쓸 수 없는데 이미 저희는 그거를 동일하게 무정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동일한 그러니까 전기로 만드는 기술까지도 확실하게 이제 검증이 됐고 콜라스 인증까지도 저희는 다 받은 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이 저희의 이제 메인 주력 사업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그 한전에서 받는 전기 금액보다 그 발전기 디젤 연료 비용이 더 비싼데 이게 어떻게 경제성이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전기 전기를 1년 상시 돌리는 게 아니라요. 피크 때만 돌리는 거고요. 그 피크도 한전에서 보는 기준은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이라고 했을 땐 7월, 8월, 9월, 겨울철이라고 했을 땐 12월, 1월, 2월을 피크라고 해요. 근데 이때 예를 들어서 평상시보다 썼던 전기를 가장 많이 냉난방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1분이나 2분 올라갔다고 해서 한전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기준을 15분을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기를 러프하게 쓰다가 갑자기 이제 냉방기나 난방기를 돌리면 전기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근데 이때 15분을 쓰게 되면 이때를 가장 높았던 요금을 기본 요금으로 해서 12달 동안 전기 요금을 매기는 게 피크 요금제입니다. 이때 올리는 그 페널티가 30%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은 이 페널티에 다 걸립니다. 사람이 운용을 하는 곳이라면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발전기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분 내내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10분, 11분, 12분이 지났는데도 얘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면 13분째 발전기를 돌려서 14분째 한전전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시간만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그 디젤 연료까지 다 포함해서도 이게 충분히 ROI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전으로 끝납니다. 보통 에스코 사업이라고 하면 초기 비용 없이 저희가 모든 시공을 해주고 줄어든 30%의 전기요금을 가지고 분할해서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에스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스코가 8년 안에 ROI가 나와도 여기는 이미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전문용어 쓸게요. 8년 안에 원금 회수가 돼도 사실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5년 안에 원금 회수가 되면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2년 전으로 그 원금 회수 기간이 엄청 짧습니다. 그만큼 절감되는 액수가 크다라는 부분이 이 잼스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비즈니스에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되고 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적이 없으면 어느 누구나 먼저 마루타가 안 되려고 하는 게 모든 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기술이 꽃도 몇 펴보고 사장되는 기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희의 이제 제조사인 저희의 독점이고 저희 협력사인 스마트파워는 여태까지 이제 36년대 에너지 전문 기업이고요. 전기 전문 기업이고요. 여기서는 어디에만 공략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만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너 해봤어? 해봤어. 어디 해봤는데? 우리는 공공기관만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기관보다 더 신뢰 있는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만 개의 국내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 대상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공공기관은 약 4,30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만 5천 개가 다 민간 시장입니다. 근데 그 민간 시장을 저희 두진문 의장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20년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시장 11만 개 건물만 하더라도 그냥 잠정 평균 한 3억 원으로 따졌을 때 판매하는 매출 시장으로만 33조 시장이고요. 그리고 국내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O&M 사업입니다. 유지보수 관리예요. 그래서 판매 시장만 33조고요, 대한민국에. 유지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도 스마트파워에서 할 거, 또 저희가 할 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단순히 한 번 판매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동안 컨설팅하고 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독연금처럼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ROI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 11만 개 건물은 이미 발전기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만 들어가면 되냐면 우리의 잼스 시스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300kW급 발전기가 있는 곳은 잼스 금액이 약 8,700만 원 정도. 그리고 좀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은 이제 큰 용량의 발전기가 들어가야겠죠. 2,000kW급을 이제 있는 곳은 잼스 금액이 한 2억 6천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옆에 ROI를 보시면 뭐 중간 평균 잡아서 750kW급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원금 회수, 디젤 연료 사용료까지 다 포함해서도 2.3년이면 ROI가 원금 회수가 끝납니다. 이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고요. 올해 6월 3일 날 단체장 선거를 하고 나면 전기요금 또 한 번 오르거든요. 그럼 이 ROI는 더 짧아지겠죠.
수익성은 더 높아지니까.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는 20%에서 30%를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용 가치는 훨씬 더 실제적으로는 커집니다. 이 하단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발전기의 내구 연한이 약 12년 정도 됐는데 그것을 평상시에 관리를 못하면 가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은 저희의 신규 발전기가 들어가고 잼스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총 시공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0kW급은 위에 잼스만 들어갔을 때는 8,700인데 신규 발전기가 들어갈 때는 발전기 금액이 6,200에 잼스 금액이 6,400만 원, 합이 한 1억 2,500 정도 되는 거죠. 가장 큰 2,000kW급은 6억 5천이 발전기 금액이고 잼스 금액이 1억 3천이니까 약 한 8억 정도 이제 됩니다. 근데도 보시면 투자 회수 기간이 750kW급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2억 3천 정도가 시공비인데 투자 회수 기간은 1.6년입니다. 200 이상이면 이미 발전기가 있는 곳은 경제성, 사업성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갭이 200kg. 네, 갭이 200kg 이상. 그러니까 위가 500이고 아래가 300이면 200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한전 파워 플래너 보시면 밑에 명확하게 나와요. 최대 피크, 평균 피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대에서 평균을 뺀 게 200kW 이상이면 사업성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만약에 200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0kW짜리가 네. 그러면 200이면 20% 절감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저 200이 어떤 의미의 200인가? 가장 최고에서 쓸 때하고 그러니까 최대 피크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최대라고 최대하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평상시에 쓰는 것보다 약간 상회에서 잘라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평균이라고 합니다. 네. 얘를 뺀 값이 200kW 이상이면 사업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300, 400, 500으로 올라가면 절감액이 훨씬 커지겠죠. 거기에 100이면 100이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그게 플랫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발전기가 있는 곳은 200kW 이상이면 무조건 사업성이 나오고 지금 설명드린 공장은 발전기를 놔야 되잖아요. 그럼 발전기 비용이 포함돼서 이게 절감액이 나와야 추가로 상회해야 경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은 발전기를 신규로 넣는 곳은 몇이냐면 2배인 400kW 이상이 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잼스가 지금 이미 시장성이 있는 거 확보를 했고 기술적으로도 검토가 다 끝났는데 저 딱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플랫하게 쓰는 곳, 발전기를 새로 둬야 되기 때문에 400kW 이상이 갭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장 중에 재련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주물 공장 같은 그런 공장은 24시간 전기가 일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산업군에서 몇 개를 지금 계속 검토해보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공장 산업군에서도 저희가 일단 제외를 하고 나머지 산업군을 봐야겠죠. 근데 지금 혜태식품 같은 식품 산업 공장은요 이게 피크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일단 주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장은 계속해서 여러 산업군별로 사업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공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아까 민간만 뭐 민간은 독점이고요. 독점이고. 공공은 스마트파워하고 공공하고 해외는 같이 합니다. 같이. 네, 또뭐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수수료가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 금융을 붙여서 공공도 여태까지는 예산을 받아 쓰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공공도 사실은 담당자들이 초기에 비용이 안 들어가고 절감된 금액 가지고 나눠내면 담당자들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뭘 해드리냐면 성능 보장제를 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한전 파워 플래너를 받으면 명확하게 그 직전 연도에 전기가 얼마나 썼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크를 어디까지 낮춰주겠다라고 딱 설정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성능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저 전기를 쓴 용량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저게 정확하게 금액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요. 이 모든 거를 다 사실 불식시켜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요금 체계가요. 피크가 이제 확인하는 타이밍이 네. 연말에 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름하고 겨울철에 합니다. 하는데 네. 그때 피크가 이제 작년에 피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500으로 결정났다 하면 네네. 그 요금제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그 해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해요. 다음 달부터. 다음 달부터 12달 동안 적용해요. 하여튼 오늘 너무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지구를 살리는 일입니다. 기후 위기가 왔고 탄소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 전기를 줄여야 되고 그럼 전기는 생산하는 데서 줄이는 게 있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전기를
깨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금융까지 해결을 했고 어디 가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갑이 되는 그걸 알면 당연히 우리한테 부탁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국가를 위하고 지구를 위하고 사회를 위한 그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오늘 훌륭한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오늘 첫 스타트의 미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나갔으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